경상남도 외곽의 작은 시골길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 한 중년 남성의 멈춰선 차와 지나가던 청년의 우연한 마주침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 소박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과 거대 기업 회장의 만남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보시죠.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한 편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11월의 끝자락, 경상남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에 낡은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로변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행인의 얼굴을 때렸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초라한 외투를 더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지만 한 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차가 써버리다니.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엔진룸을 열어보았으나 자동차에 대해선 문외한이었죠.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주변엔 인적도 없고 가까운 마을까지는 최소 3km는 되어 보였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체온은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죠. 남자는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웠어요. 트럭에서 내린 청년은 25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선한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차가 고장났나 봐요? 많이 추우시겠네요. 일단 트럭에 타시고 근처 정비소로 가시죠. 청년은 진수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정비공이었습니다. 진수의 정비소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어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구들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진수는 남자의 차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새서 그래요. 부품은 있으니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진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진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미소를 지었죠. 형편 안 되면 안 받아요.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래요.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아직 있다니 놀라웠어요. 남자는 조용히 진수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수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차를 고치면서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진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돌아오는 듯했죠. 마침내 차가 고쳐졌고 진수는 엔진을 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라디에이터 호스도 교체했고 오일도 새로 넣었어요. 타이어 공기압도 맞췄으니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년 남성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끔 이 길 지나가실 때 들러주세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나누시죠.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조용히 진수의 명함을 챙겼어요.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죠. 진수의 정비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한쪽 벽에는 마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장난 장난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정비소 한 구석에는 식사를 건너뛴 듯한 도시락과 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진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났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차를 타고 멀어지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수는 자신이 방금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시 정비소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린 후였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진수의 보살핌이 필요했죠. 그런 진수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어제 제 차 고쳐주신 분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제 만난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차는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진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참 큰 마음을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진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의 정비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어제 만났던 그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차림새가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한 모습이었죠. 진수 씨, 반갑습니다. 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찾아온 그 남자는 바로 해강그룹의 회장 장인호였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해강그룹의 수장이었죠. 저, 회장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진수의 말에 장인호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요. 어제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소. 장인호는 진수를 정비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장인호의 이야기는 의외였죠. 사실 나는 차가 고장 난 것이 아니오. 일부러 그 길에 차를 세워둔 거요. 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사람들의 진심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소. 비싼 외제차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시골길에 서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런데 당신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소. 장인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소. 보답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어서요. 우리 회사 기술지원팀으로 와주지 않겠소?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제안을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있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도. 장인호는 진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생각해 보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소. 당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진수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며칠 동안 진수는 장인호 회장의 제안을 놓고 깊이 고민했어요.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특히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저녁 식사 시간, 진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장님이 찾아왔던 날부터 알고 있었다. 너 고민하는 거.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너처럼 착한 아이는 어디를 가든 빛이 날 거야. 어머니는 괜찮으니 내 길을 가렴.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보다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죠. 그날 밤 진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우리 마을이 많이 허전하겠지. 하지만 젊은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기회라면 잡아야지. 정비소에 자주 찾아오던 아이들도 진수의 결정을 응원했어요. 그들은 진수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서울 가서도 우리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장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락의 의사를 전했어요. 장인호는 기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진수의 낡은 트럭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준비한 것이었죠. 보따리 안에는 진수가 좋아하는 반찬들과 손수 뜬 목도리,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서도 사람 잃지 말거라. 내 진심이 내 길을 만들 테니.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트럭의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죠. 서울의 해강그룹 본사는 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유리와 철로 지어진 60층 높이의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진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진수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서가 진수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진수를 25층에 있는 기술지원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진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기술지원팀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팀장인 김 부장이 진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데려오신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진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책상은 창가 쪽에 마련되어 있었고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첫날부터 진수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설계도를 보는 눈썰미가 남달랐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어요. 점심시간 진수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젊은이, 여기 김치 좀 더 드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네. 진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죠. 그의 공손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는 구내식당 아주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로도 진수는 청소 아주머니부터 경비 아저씨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진수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잘 적응하고 있나? 장인호의 질문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다들 자네 칭찬이 자자하더군.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고. 진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장인호는 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자네가 있어 우리 회사가 더 따뜻해질 것 같네. 그날 이후 장인호는 진수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회장님이 진수를 편애한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곧 진수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수가 해강그룹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진수는 기술지원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받았죠.
특히 그의 손재주와 정비 기술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진수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장인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장인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진수는 놀랐어요. 회장이 이 시간에 사무실을 찾아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네, 내일 발표가 있어서요. 장인호는 웃으며 의자를 당겨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의 생일이요. 진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인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장인호의 눈빛이 조금 흐려졌죠.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애도 자네처럼 정이 많았어. 내가 그걸 외면한 게 평생 후회요. 장인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장민우는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장인호는 아들이 경영을 배워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랐죠. 그 과정에서 부자는 크게 다투었고 결국 민우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지도 모르겠소. 진수는 장인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죠. 회장님, 아드님을 찾아보셨나요? 장인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지. 하지만 만나주지 않더군. 내 고집이 너무 셌던 거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드님을요. 장인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깃들었죠. 그럴 수 있을까? 진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장인호의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진수는 장민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민우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진수는 휴일을 이용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장민우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공장 사무실에서 만난 민우는 진수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그의 눈빛은 장인호와 닮아 있었지만 더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보낸 사람입니까? 민우의 차가운 질문에 진수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진수는 자신이 어떻게 장인호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인호가 아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하던 민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아버지와 다투고 나온 지 처음에는 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생각하셨다는 걸. 민우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민우에게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민우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장인호에게 민우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인호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맙소. 진수 씨. 몇 주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인호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민우였죠. 아버지,
장인호는 아들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잊고 그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렀죠. 그들의 화해는 많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호는 진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민우도 함께였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인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진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소. 이건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요. 새해가 흘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해강그룹에서 중간 간부로 승진해 직원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시골 정비소 간판이 걸려 있었죠. 잊지 않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진수의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장인호가 마련해준 넓은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민우는 해강그룹의 연구소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강그룹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장인호는 단상에 올라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려 합니다. 장인호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청중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강그룹은 앞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과정을, 결과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기업이 되겠어요. 장인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진수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진수가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그는 시골 정비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을 도왔고 이곳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진심이 우리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진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호가 그를 단상으로 초대했죠. 진수 씨, 한 말씀 해주시겠소? 마이크 앞에 선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따르려 했을 뿐입니다. 진수의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어요. 장인호와 민우도 함께 미소 지었죠.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에는 시골 정비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들의 낡은 트랙터를 고쳐주던 일, 마을 아이들과 놀아주던 시간, 모두가 그의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진수는 장인호와 민우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인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진수, 자네에게 새로운 제안이 있네. 진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인호를 바라보았죠. 해강그룹이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를 시작하려 하오.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무상 정비 서비스요. 그 책임자로 자네를 생각하고 있소. 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기업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민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켜 볼게요. 오지 마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 정비 장비 같은 것들을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진수야, 내가 시골 정비소에서 키웠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몇 개월 후 해강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의 첫 출발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이끄는 팀은 전국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도움의 손길을 펼쳤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죠. 어느 겨울날 진수는 처음 장인호를 만났던 그 시골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정비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수는 그곳에 작은 현판을 달았습니다. 해강 정비 서비스 마이너스 첫 번째 지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시골길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진심이 거대한 기업의 가슴을 움직였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진수의 이야기였습니다.